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온라인 인문학 강좌 문자자료로 본 가야문화권의 역사 제7강을 맡게 된 방국화입니다. 앞서 제1강, 제2강에서는 주보돈 선생님 그리고 이동수 선생님께서 가야 유석에서 출토된 여러 이제 출토 문자 자료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3강에서는 이주헌 선생님께서 하만 성산 산성 유적의 출토 맥락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4강에서는 홍승호 선생님께서 하만 성산 산성에서 출토한 한찰 목간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재환 선생님께서는 이거 제5강이죠. 제5강 이재환 선생님께서는 하만 성산 산성 목간의 문서 목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제6강 김창석 선생님께서는 신라의 지방목간, 그러니까 지방목간 중에서도 성산, 산성 목간을 제외한 이제 다른 가야 지역의 지방목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뭐 성산, 산성 목간에 대해서는 이제 주로 이제 많은 소개가 이루어진 상황인데요. 저는 오늘 주로 성산, 산성 목간에 이제 쓰여진 이런 이제 글자를 통해서 신라 지방사회에는 이제 뭐 어떤 이제 한자를 사용을 했고 그런 한자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으며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신라 이제 사람들은 한자를 어떻게 배웠는지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목간이란 이제 무엇인지라는 부분하고 이제 목간을 비롯한 여러 서사재료라는 것은 글을 쓰는 이제 매체를 말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이제 서사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이제 목간이라는 것은 나무 조각에 글자를 쓴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나무 조각에 글자를 쓴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뭐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생선을 파는 곳에 자그마한 나무 조각에다가 뭐 생선 이름 그리고 이제 가격 같은 걸 이제 적은 것을 보게 될 텐데요. 이런 것도 이 이제 정리에 의하면 목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목간이라는 것은 발굴 조사를 통해서 발견한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발굴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을 이제 파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고학적인 그런 이제 발굴을 말하는데요. 흙을 파서 발견한 것을 흙에서 나왔다고 해서 출토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반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태안마도 같은데 이제 바다에서도 목간이 발견된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물에서 나왔다고 해서 출수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뭐 발굴 조사를 통해서 물에서 나왔든 흙에서 나왔든 이렇게 이제 발견된 것을 이제 목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목간은 일반적으로 공납품의 꼬리표 이것을 이제 합찰목간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거 이제 홍승우 선생님께서 얘기를 이제 상세히 해주셨죠. 그리고 또 이제 일상적인 서류, 이제 서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서목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서목간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이대원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목간은 주로 공납품의 꼬리표나 일상적인 서류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목간을 통해서 고대인의 일상생활, 그리고 이제 문자생활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일상이라는 부분은 이제 목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소사재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소사재료라고 하면, 지금 사람들, 현대인들은 주로 어떤 데다가는 글을 쓰나요? 이제 뭐 글을 쓴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이제 종이겠죠. 종이에다가는 이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종이도 안 쓰고 직접 이제 컴퓨터나 뭐 그리고 이제 태블릿 같은 데 이제 글자를 쓰는 경우도 많죠. 이게 이제 현대 사람이고요. 고대의 경우는 나무에다가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나무 이제 보통 일반 이제 나무뿐만 아니라 이제 대나무에다가 글을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건 이제 주로 중국에서 이제 많이 출토가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간독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나무 그러니까 목자재에다가 글자를 쓴 것을 이제 목간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고대에는 종이를 안 썼냐고 하면 종이도 썼는데 종이는
그 당시에는 아주 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 글을 쓰는 이제 도구라고 할까, 이제 매체는 이제 나무뿐만 아니라 이제 뭐 돌 같은 데도 이제 글을 쓰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어딘가에 이제 뭐 간판이거나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알림 이제 무슨 이제 내용을 적고 하는데 이제 돌에다가 글을 이제 적는 경우가 있죠. 고대에도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한반도에는 이제 금성문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비석이라고 하는데요. 돌에다가는 글을 이제 새겨둔 그런 게 이제 많이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금성문이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뭐 돌에 이제 글을 새긴 게 있는데요. 어, 이제 뭐 대구 이제 뭐 경상도 지역을 얘기를 이제 하자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는 이제 무술명 오작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양문화재연구소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라고 하면 창녕이라는 곳에서 신라 진흥왕 척경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견되고 뭐 경주에서는 또 여러 이제 많은 이제 이런 석비들이 이제 발견이 됐죠. 이런 거 이제 석각 자료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돌에 글을 이제 새기는 외에 그리고 이제 금속 재료, 금속 재료에 글을 새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칼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물로 만들어진 거울을 말합니다. 어, 고대에는 거울을 주로 이제 동으로 이제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것을 이제 동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식품으로 되는 허리띠, 이와 같은 이제 금속 재료에 글을 이제 새기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와나 토기 등에다가 글을 이제 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새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목으로 이제 쓰는 이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을 이제 모두 금성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금성문과 목간을 대비했을 때, 목간은 이제 나무 재료니까, 이제 뭐 근처에 있는 나무들을 마음대로 이제 가져와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돌에다가 글자를 새긴다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일반적으로 돌에다 글을 이제 새긴다고 하는 건 이제 아무나 이제 칼을 가지고 쉽게 새기는 것도 아니고 장인이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때문에 이런 이제 금속문 경우 이제 돌도 그렇고 금속 재료도 그렇고 이 돌과 금속 재료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아무나 쉽게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서사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고대인의 일상생활을 이 금속문으로부터 찾아보기는 약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와나 토기 같은 이제 경우는 음, 뭐 글을 이제 새기는 것은 이제 돌에 비해서는 쉬운 편인데 여기에다가는 많이 적을 수는 없어요. 글자가 대체로 이제 뭐 약간 글자 수가 적거나 이제 표면적이거나 하는 이제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이 이런 이제 뭐 돌, 금속 재료, 기와 토기 등을 금성문이라고 하는데 금성문을 통해서는 고대인의 일상생활을 이제 쉽게 그렇게 이제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목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하급 관리들이 일반적으로 이 이제 그림을 보면요. 여기 이제 먹이 있죠. 먹을 벼루에다 갈아서 이제 붓을 가지고 이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씩 이제 새기는 것도 있긴 한데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하급 관리들이 이제 글을 이제 쓰고 하기 때문에 고대인의 일상생활을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라의 경우는 목간이 얼마만큼 출토되었는지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에서 이제는 한국 목간 총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이제 여기에다가는 게재를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이와 같이 신라의 목간은 왕경과 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왕경의 경우는 이제 주요로 경주로 되죠. 경주 지역에서 출토한 목간은 8개 요직에서 100여 점, 104점이 이제 출토됐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 목간의 경우는 지방을 이제 14개 요직에서
294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294점 중에서 이제 빨간 이제 줄로 친 부분을 보면 이건 이제 함한성산산성인데요. 함한성산산성에서 출토한 이제 목간이 수량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강좌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신 이제 부분인데 245점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럼 이 이제 출토 점수로부터 이게 지방뿐만 아니라 신라 전체의 이 목간 중에서도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로 이 이제 함안성산산성 목간의 분석을 통해서 신라의 지방 사회뿐만 아니라 신라 사회의 그런 이제 문자 생활도 이제 엿볼 수 있겠죠. 성산산성 목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소개를 이제 먼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 정산산성에서는 245점의 이제 목간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하찰 목간, 꼬리표 목간이죠. 이제 꼬리표 목간이 242점이고, 문서 목간이 3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앞서 소개한 부분인데, 일반 이제 목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찰 목간, 그리고 이제 문서 목간, 기타 목간, 이 세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일본의 이제 목간학 연구에서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데요. 한국에도 대체로 그걸 이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찰목간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이제 부찰목간이고 그 아래에는 짐꼬리표 목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복납품을 이제 보낼 때에 꼬리표로서 이제 그 짐에다가 이제 매달아서 이제 보낼 목간인데 그것을 이제 하찰목간이라고 하죠. 하찰목간 외에 이제 짐을 보관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제 꼬리표를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좁은 의미의 이제 부찰목간이라고 합니다. 성산산성 목간의 경우는 하찰 목간이 242점입니다. 그 이제 서사 방식은 대체로 지명, 인명, 물품명, 그리고 이제 수량.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보냈다 하는 내용을 적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문서목간의 경우는 문서목간도 넓은 의미의 문서목간과 좁은 의미의 문서목간이 있는데요. 이제 넓은 의미의 문서목간의 경우는 이제 편지로 보낸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좁은 의미의 이제 문서목간이라 하고요. 어, 고대 이제 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신이라고도 하죠. 누군가가 그러니까 발신자로 됩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보낸 그런 이제 에, 그런 이제 서신 내용을 적은 것이 이제 좁은 의미의 문서 목간으로 되고요. 이러한 이제 문서 목간 외에 이제 뭐 장부 목간, 기록 목간 이런 것을 합쳐서 넓은 의미의 문서 목간이라고 합니다. 성산산성 목간에서 출토된 것은 주로 이 좁은 의미의 문서 목간이 이제 발견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위에 이제 숫자를 보면 하천 목간과 문서 목간을 합해서 245점입니다. 그럼 그 외의 목간은 없는가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타 목간에 속하는 것은 이제 뭐 습서 목간, 그리고 이제 주술 목간 같은 것인데요. 습서 목간이라는 것은 글을 연습하거나 문장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에다가는 이제 글을 이제 적어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습서 목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술목간이라는 것은 고대에 이제 뭐 비가 이제 안 와서 비를 이제 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럴 때 이제 뭐 목간 같은 데다가는 그런 이제 내용을 적은 것이 있고 그걸 이제 기우제라고 하죠. 기우제 그리고 기우제 비가 오게 하는 것을 이제 신이죠. 신에게 이제 그것을 기원해서 쓰는 목간도 있거니와 비가 너무 오면 오히려 또 안 되니까 비를 이제 먹게 하는 그런 이제 지우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지우제 정우제라고도 하죠. 이제 그런 내용을 적은 이제 목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병을 낫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주술 행위에 관한 그런 이제 목간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주술 목간, 주부 목간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기타 목간에 속하는데, 이제 이 목간을 보면,
여기에 글자가 이제 몇 월, 뭐, 며칠, 그리고 이거 이제 몇 월 해가지고는 이 이제 월자, 달 월자가 이제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글자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제 글자가 이제 사면목간인데 이면에 글자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경우는 이거 이제 20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글자인데요. 20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월이고요. 그럼 이제 20월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12월까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여기에 이제 보면 10월 1일, 그리고 이제 20월, 뭐 11월 해가지고, 뭐 내용이 이제 띄엄띄엄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문맥이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서목간이 아닌지 하는 이제 그런 이견도 있는데, 이걸 이제 습서목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이와 같이 이제 세 종류의 목간 이제 모두가 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성산산성 목간의 경우는 여기에 아까 이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보냈다라는 이제 내용이 적혀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관등명도 이제 자주 보입니다. 사람의 이름에 이제 그 사람의 관등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그런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등명, 지명, 그리고 이제 인명 등을 통해서 이것은 이제 신라목간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야 문화권, 가야 지역에서 출토는 되었지만, 원래는 가야 목간이 아닌지 이제라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신라목간으로 이제 뭐 이제 모두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에 관해서는 이제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 6세기 중엽부터 이제 7세기 초까지 약간 이제 시간의 폭이 넓은데요. 그 중에는 이제 임자년이라고 적혀 있는 이런 이제 목간도 있고 해서 요즘에는 뭐 6세기 후반쯤으로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이제 견해가 이제 많습니다. 어, 그럼 이제 성산산성 목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기로 하겠는데요. 성산산성 목간을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다 가야 1995호라고 하는 이제 이 일련 번호인데요. 목간의 사진을 여기에다가는 게재했습니다. 이 사진 그리고 이제 환동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모두 이 한국의 고대 목간이라고 하는 성산산성 목간의 정식 보고서로 되는데요. 이 정식 보고서에 게재된 사진 그리고 이제 판독문을 이제 주로 사용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간을 이제 찾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번호를 달았는데요. 어, 이 번호 이제 뭐 103호 왼쪽에 이제 나오는 번호가 이 책의 일련 번호이고 이 책의 그리고 이 목간의 이 아이디 번호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 번호를 이제 적어둔 게 있습니다. 이 번호로서 이 책에 이제 어느 쯤에 이 목간이 게재되어 있는지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제 보고서에 관해서는 가야문화재연구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운로드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찾아보시면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 이제 목간의 사진을 보면 이 오른쪽이 컬러 사진이고 왼쪽이 이제 적외선 사진입니다. 이 컬러 사진을 보면 뭐 약간 그러니까 이제 목의 자국 흔적을 이제 무큰이라고 하는데요. 무큰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글자는 이제 전혀 이제 읽을 수 없습니다. 이 왼쪽이 적외선 사진인데 적외선 사진을 보면 글자가 아주 이제 선명하죠. 적외선 사진으로서 이제 목간을 판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독한다는 것은 쓰여진 이제 글자를 읽어내는 것을 이제 판독이라고 하고요. 그 글자를 이제 표시해낸 것을 판독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주로 이러한 이제 적외선 사진을 사용해서 이제 판독을 많이 하는데 적외선 사진의 경우 이제 목에는 이제 탄소 성분이 있는데 이제 탄소를 흡수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능이 있어서 이와 같이 이제 무큰이 아주 이제 잘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처가 있는 부분도 무큰 같이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목간을 판독할 때는 적외선 사진뿐만 아니라 컬러 사진, 그리고 실물을 같이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글자를 읽어냅니다. 저는 이제 주요로 이제 여기 이제 정식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정식 보고서의 판독문에 의해서 이 판독
정식 보고서에 게재된 이 판독문을 사용을 이제 하도록 하고요. 그 후에 이제 이 정식 보고서가 간행된 다음에 그 후에 다른 이제 신라에 이제 목간이 출소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이 목간에 게재된 판독문 중에 약간 이제 판독문이 약간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제 정설로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정식 보고서에 게재된 판독문을 주로 이거 하지만은 이것을 바탕으로 하지만은 학계에서 이것을 아니다, 정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글자가 있는 경우는 이제 그것을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통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를 할 때 아무 글자나 이제 모두 다 통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제 판독문을 보면 여러 기호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호는 사용을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글자가 있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 이제 글자의 경우는 네모난 이런 기호가 추가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괄호가 추가되어 있죠. 이제 각각 이제 의미가 다른데요. 이 네모의 이 기호를 보면 이제 사진에는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이제 왼쪽 부분이 이제 결손된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 같이 이 네모 기호는 남은 획 또는 문맥에 의해서 추독한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문맥에 의해서 이건 이제 일고리 손이라고 해서 틀림은 없겠지만은 이제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 이제 뒷면의 글자죠. 여기에 이제 무크는 대체로 보이는데 크게 이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하여 추독한 글자, 얘는 괄호가 이제 괄호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괄호가 있는 이런 이제 불확실한 글자, 또 모두 제외를 해서 통계를 해봤습니다. 통계를 해보니까 성산산성 목간에는 글자 수가 총합 1578자로 됩니다. 1578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이 고자라고 하면 이 목간에도 고자가 지금 두 개 쓰여 있죠. 이걸 이제 모두 계산을 한 것입니다. 한 글자가 10번을 사용이 됐든 100번이 사용됐든 그걸 이제 그만큼 숫자만큼 이제 계산한 것이 이제 글자 수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글자 종류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목간의 경우는 고자가 두 번 사용되어 있는데 글자 종류는 이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중복되는 것은 다 이제 배제를 하고 한 글자로 계산하는 것이 글자 종류로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총 1578자가 성산산성 목간에 사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 글자 이제 종류는 263자로 됩니다. 그럼 이제 참고로 현대의 이제 한자 교육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인데, 한국에도 이제 최근에는 뭐 한자 교육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중학교에서 900자. 그 중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300자 적으라고 합니다. 중학교에서 900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900자, 합쳐서 1800자를 이제 기초 한자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800자를 이제 이것을 이제 다 기억해서 이제 쓸 수 있으면 이제 뭐 큰 이제 문제는 없다는 것인데, 에, 이것도 이제 1800자도 글자 수가 아니라 글자 종류로 되겠죠. 그런데 성산산성 목간의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초등학교가 300자라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적은 편이죠. 이와 같이 성산산성 목간에는 주로 이제 263자, 별로 많지 않은 300자 이하의 글자가 사용이 된 거고요. 그 중에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게 113자, 그리고 5번 이상 사용된 것이 71자, 100자도 되지 않습니다. 어, 이와 같이 이제 계산을 했을 때 1255회 이제 사용한 것이 약 이제 80%로 이제 됩니다.
이거 이제 1255회라는 것은, 이거 71자, 그러니까 5번 이상 사용된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5번 이상 사용된 글자가 합쳐서 1255자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총 이제 글자 수의 80%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방금 전에 이 성산산성 목간에서는 주로 이제 263자, 260 이제 5자가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이 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글자가 제일 많이 사용을 됐냐고 하면 여기에 사용 빈도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된 10번 이상 사용된 글자를 여기에다가는 게재해 두었습니다. 보면 이 피자, 패자, 곡물이죠. 피자, 패자가 제일 많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이제 피곡이라고 방금 전에 이제 소개드린 성산산성 목간도 그렇죠. 이제 이거 이제 석이죠. 피석 이제 한 섬으로 되는 이제 단위입니다. 피의 이제 단위, 용량 단위인데요. 이 단위를 나타내는 이 글자가 두 번째로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리, 촌, 지, 벌, 이와 같은 이제 글자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 이제 피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부터 기존에 이제 성산산성 목간에는 이제 뭐 곡물의 공납품인데 그중에 이제 피가 이제 공납품으로서 제일 많다는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와 같이 글자 사용 빈도로부터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글자를 분석함으로써 이 성산산성 목간의 이제 목간군의 성격도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패자에 대해서 이 글자가 어떤 이제 형태로 쓰여 있는지 조금 더 이 성산산성 목간에 사용된 각 한자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피라는 것은 이와 같은 뭐 지금에는 이제 논밭에 피가 나면 이제 다 뽑아버리고 하는 이제 상황이죠. 하지만 고대에서는 이것을 이제 주요 식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을 이제 건강식품으로 이제 다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도 한데요. 피라는 이제 이런 이제 곡물이 이제 고대 성산산성 목간에 이제 많이 보인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P라는 이제 글자가 어떤 형태로 쓰여 있는지 하는 이제 부분에 관해서인데, 어, 이 이제 P자의 부분만 글자를 이제 잘라내어 가지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붙여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 아래 부분이 방금 전에 얘기한 성산성서 목간 2의 이제 번호고요. 그리고 이 이제 글자 형태를 보면 글자 형태는 약간씩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제 공통점이라는 것이 모두 이제 오른쪽에 이 이제 B자죠. 이 B자의 첫 획의 이 삐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없는 그런 이제 글자체, 이것을 이제 자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글자체로 쓰여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이제 글자체고요. 그 당시에 성산산성 목간뿐만 아니라 한국의 목간에 글자마다 대체로 어떤 글자 형태로 쓰여 있는지 하는 것을 이제 묶어둔 것이 이 한국 목간 자전이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이제 국립과학문화재연구소에서 이제 만든 것인데 국립과학문화재연구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것을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제 피자의 경우는 방금 전에 이와 같이 똑같은 이제 공통점이 보이고 모두 이와 같이 이제 첩표에 이제 삐침이 없는 이제 자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표준 그러니까 스탠더드로 됐는지 하는 이제 부분에 관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이것이 이제 성산산성 목간의 글자 형태고요. 이건 이제 월성해자. 이것도 신라의 목간입니다. 6세기 신라의 이제 목간인데 경주에 있죠. 경주에 이제 월성의 해자에서 이제 출토된 이제 그런 목간인데 이 왼쪽 부분은 약간 조금 희미하지만은 여기에도 이 윗부분에 삐침이 없는 형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월성해자 목간의 경우는 이제 이거 사례가 하나밖에 없지만은 대체로 신라에는 피자를 이렇게 쓴다라는 것을 이러한 이제 목간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제 신라의 이제 표준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나라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경우 중국의 이제 거현이라고 하는 지금 중국의 이제 서북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제 서북 지역에 이제 거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토한 한나라 시기, 한나라 시기의 간독입니다. 여기에는 대나무도 있고, 이제 거기서 나무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합쳐서 간독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제 거기에다가 시대 구분을 이제 붙여가지고, 한나라 시기의 것은 이제 한간, 그리고 이제 진나라 시기라고 하면 진간이라고 이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나라 시기에 이제 간독이어서 이제 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간에는 이와 같이 여기도 이 삐침이 없는 이제 그런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북위시기, 이제 남북조식이죠. 북위에 돈황에서 발견된 이제 사본, 예, 돈황에서 그걸 이제 사본이라고 하면 종이에다가 이제 뭔가를 이제 베껴 쓴 거, 옮겨 적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불경의 이제 사본으로 되는데요. 이 이제 종이 문서에 적은 종이에 적은 이와 같은 이 피자도 어 같은 이제 특징이 보입니다. 이 삐침이 없는 이제 자체로 쓰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제 당대의 금성문을 아까 이제 얘기를 했었죠. 어떤 것을 이제 금성문이라고 하는지. 이제 금성문 자료를 보면 이거 이제 다 돌에다가 이제 적은 이런 글씨인데요. 여기에도 똑같은 이제 특징이 보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제 자형이라고 하면 글자의 세부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체라고 하면 그 세부 형태를 떠나서 이제 크게 이제 봤을 때 골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이제 골격으로 되는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자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한국과 중국의 경우는 자체가 이제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이제 목간이 이제 많이 출토되어서 이와 같이 에,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목간에 쓰여 있는 이 이제 피자를 보면 이와 같이 이것이 아랫부분에 이 피자인데요. 윗부분에 이 초두머리가 붙어 있습니다. 일본의 피자는 모두 소두머리가 붙어 있는 그런 이제 글자체라는 얘기죠.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이제 나라, 지역에 따라서, 이제 뭐 표준이 다르다. 자체 표준이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자체 이제 표준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한 것은 이제 이시즈카 이제 하루미치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교 이제 교수님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퇴직을 하시고 명예 교수로 이제 되어 있는 분인데요. 이 이제 오래 전부터 일본의 글자체의 이제 표준이라는 이제 그런 연구를 계속 이제 해왔습니다. 이제 이분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한자에는 자체에 규범이 있습니다. 표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표준은 각 시대, 각 지역에 서로 다른 자체 표준이 존재한다라는 이제 그런 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글자 자체 규범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또 시대 지역에 따라서 이제 변천이 되고요. 중국의 경우 그러니까 당나라 시기 초기입니다. 당나라 시기 초기에는 이제 표준 자체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왜 형성이 되냐고 하면 중국에는 이제 당나라 시기 이전이 이제 수나라 시기고 이전이 이제 남북조 시기인데 남북조 시기에 한자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그러니까 아주 많은 이제 자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너무 한 글자당의 자체 이체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표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당나라식에 들어서서 이와 같은 이제 표준 자체의 이제 규범을 세우자라고 해서 여러 이제 자전 같은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하는데요. 그런 이제 상황으로부터 표준 자체가 이때 이제 당나라식 초기에 형성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당의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나라식의 표준 자체는 이거를 이제 만당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후에 식이 개성석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돌에다가 여러 이제 경문을 이제 많이 적은 유교 경전인데요. 유교 경전을 이제 많이 이제 적어서 그것을 이제 도성에다가는 이제 세운 이제 그런 것인데요. 이것은 내용뿐만 아니라 글자체에 대해서도 기준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이제 개성석경, 만당 시기의 기준과 소당 시기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이제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우는 초당의 표준을 에, 초당의 표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초당의 이제 표준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한다. 그 후에도 지속된다. 이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럼 이 이제 표준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고대의 표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찾아볼 방법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 일단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자체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있는데요. 한자 자체 규범사 데이터 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 세트 이제 보존회라는 곳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가지고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당시에 이제 중국의 그 표준이 글자 자체에 이제 표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분이 궁금하신 분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이용해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은, 에, 이제 표준 자체를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이지만, 주로 이제 종이, 전적 사료, 전적이나 이제 불경 같은 데 이제 소사된 그런 이제 자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이제 석각 자료, 금속문의 경우, 어, 목간과 이제 약간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목간은 이제 하급 관리가 이제 편하게 글자를 이제 쓰는 이제 그런 서사 자료이지만은, 석각 자료는 일반인이 아닌 이제 전문 장인이 쓴다고 했었죠. 그만큼 이건 이제 또 특별히, 그리고 이제 이도하는 이제 바가 다릅니다. 석각 자료를 이제 세운다는 거, 그러니까 비석을 세운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석각 자료를 새긴다는 것은 이제 특수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목간, 간독 등에 이제 비해가지고, 글자 이제 표준이 이제 약간 더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자체가 사용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공적이다, 이제 사적이다라고 이제 사료의 성격을 얘기할 때 공적이다, 사적이다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석각 자료의 경우는 공적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적에 사용된 글자체의 경우, 자체의 경우는 이제 표준 자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 이제 표준 자체를 석각 자료에 어떤 이제 자체가 사용되었는지 하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제 교토대학교에서 석각탁본 자료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작성을 해가지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시기부터 명청 시기까지의 이제 석각 자료에 이제 탁본에 기재된 이제 글자를 글자 단위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아주 이제 편리한 것인데요. 저도 오늘 이제 소개를 할 때 주로 이것을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아까 이제 일본 목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 목간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유일하게 공개되고 있는 목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일본어판도 있지만은 한국어 버전도 있습니다. 한국어 버전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 일본의 목간이 이제 어떤 이제 글자로 쓰여 있는지,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하는 것이 궁금하신 분은 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의 여러 문자 자료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 문자 데이터베이스 연계 검색이라고 하는, 연계 검색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버전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번 이제 강좌에 일본의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의 문자 자료에는 이때 어떤 글자 어떤 자체가 사용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이러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해가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자료를 이제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에, 만당 시기에 개성 표준과 당나라 시기 초기에 이제 표준이 이제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사례를 소개를 하면 이 이제 화면과 같습니다. 어, 이 개성 시기, 만당 시기의 표준이 왼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 시기 초당 시기의 것이 이제 오른쪽의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뭐 약간 이제 다른 것이 이제 많은데요. 그 중에 이 이제 파란색 칸으로 되어 있는 이제 글자를 보면 이거 성산산성 목간에도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산성 목간에 이게 227번 목간인데요. 이 미자는 이 부분에 초당 시기에 이 글자 형태와 비슷하죠. 어, 글자 형태라고 할까? 이거 자체가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자체는 골격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글자에 이제 골격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족자. 이 초당시기 표준의 이 저 족자와 이것도 형태는 다르지만은, 글자, 자형은 다르지만은 자체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능자, 능자도 그렇죠. 이와 같이 이 파란색 칸으로 이제 표한 부분에 이제 오른쪽, 즉 얘기하자면 초등식의 표준이 신라의 에, 성산산성 문간에 사용된 글자 자체와 이제 같다는 얘기인데요. 그건 이제 초당 시기가 같다고 또 할 수 있지만은 초당 시기에 이 이제 표준은 초당 시기에 정해진 것이기는 하지만은 남북조 시기로부터 이어져 온 이제 부분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결론으로 되고요. 어, 그런데 이제, 에, 같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빨간 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초당 표준과 이제 성산산성 목간이 다른 부분인데요. 약간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자에 관해서인데, 이 이자 의 경우 이제 한국의 사례를 보면 이 윗부분이 성산산성 이 두 글자가 성산산성 목간의 사례이고요. 이거 이제 부여 그러니까 백제로 되죠. 부여의 능산리 사지에서 출토된 이제 목간에는 이런 이제 형태로 이제 비슷한 형태로 쓰여 있고 글자 자체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성문 신라의 이제 금성문의 경우인데 금성문도 같은 이제 자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라 백제 삼국 시기의 자체는 이제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중국의 초당 시기와 이제 같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례를 보면 이 북위 시기에 이것도 이제 돈홍문서인데요. 이와 같이 이걸 보면 이제 불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불교 경전인데 불교 경전에 사용된 글자인데 이것은 초당 표준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이 이제 초당 표준이라고 하지만은 북위시기부터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의 사용례를 보면 이와 같이 이러한 이제 초당 표준으로 되어 있는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이 이제 만당식이 표준으로 되어 있는 자체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 일부 사용된 사례도 있지만은 적었습니다. 적지만은 만당시기에 이것을 다시 이제 표준으로 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례로부터 한국의 신라 그리고 이제 백제의 표준이 중국의 초당 표준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사용된 표준과 이제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지금은 이제 나라현에 있는데요. 나라현에 있는 이제 도성 유적입니다. 거기에 이제 해조궁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에도 한국 한반도와 이제 같은 이름 자체가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한중일에서는 표준이 동일한 그런 이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또한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레자인데요. 예자, 레자라고도 하죠. 이 이제 예자, 레자의 경우를 보면 이 이제 윗부분이 성산산성목간의 사례이고, 이 아랫부분, 요거 세 개, 그리고 이 두 개, 이 이제 부여 쌍봉리까지는, 에, 이제 삼국시기의 사례로 되겠습니다. 그럼 신라의 단양 덕성비 그리고 이제 남산 신성비 그리고 이제 모두의 묘지명은 이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리고 이제 능산리 사지 부여 쌍봉리는 이제 백제이고요. 이와 같이 신라, 고구려, 백제 모두 같은 자체로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안압지의 이제 233호 목간인데요. 여기에 이 예자는 점이 없는 이 그 전에 부분을 보면 다 이와 같이 이제 점이 있는 그런 이제 자체로 되는데 통일신라 시기에 이 예자는 점이 없는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부터 한반도에 있어서도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의 표준은 다르며 삼국시대의 표준은 이 예자의 표준은 이러한 자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례를 보면 중국에는 이제 거연 한간 방금 전에도 소개를 드렸죠. 중국 서북 지역에 있는 이제 거연 지역에서 출토한 한나라 시기의 이제 간독인데 모두 이와 같은 이 이제 초당 표준 그리고 이제 개성 표준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개성 표준의 그 자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 이제 만당 표준, 개성 표준으로 되어 있는 자체가 사용이 되죠. 거인 한간. 일반적으로 간독의 경우, 이 나무에서 사는, 간독이 이제 나무라고 했었죠. 나무에서 사는 경우는 공적, 사적 어느 쪽에 속하냐고 하면 사적인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진 이제 자료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적인 자료군의 경우는 이제 속자, 그리고 이제 글자책, 그리고 이제 글자 획이 적은 이제 그런 이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연 한간의 사례로부터는 사연 거연 한간의 사례로부터 이 레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위 시기의 금속문 자료를 보면 이와 같이 고성비라고 하는 것은 비문 하나에 이와 같이 두 가지 자체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의 이런 이제 석각 자료를 보면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소해가가 남긴 그런 사례도 있고 하는데 하나의 작품에 여러 이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여러 입체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 이제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점이 없는 이쪽에 이 오른쪽에 점이 없는 이러한 자체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황에 남아 있는 종이 문서에 이제 소사한 이런 이제 성실론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에 쓰여져 있는 이 예자인데요. 이 연자도 성격으로 얘기하자고 하면 공적인, 그러니까 표준화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는 한반도와 같은 자체, 이와 같이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자체로 쓰여 있습니다. 수나라까지도 같은 이제 자체의 사용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초당시기에 들어서는 이와 같이 초당 표준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자체가 사용이 됩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도 시대에 따라 표준이 바뀌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을 확인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우, 일본에도 이 예자의 사용에는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오른쪽에 이제 우방 부분이죠. 여기에 점이 없는
자체가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모두 다 같은 자체냐고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해조 국문간에는 이와 같이 점이 보이는 그런 이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제 자체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한반도와 달리 이러한 이제 자체가 뭐 표준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해조경은 8세기의 사례입니다. 8세기의 경우, 7세기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사례를 이제 소개를 하면 이 이자의 경우인데 이제 이자의 경우를 보면 이 윗부분 상단이 성산산성목간의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이자를 썼는데 이 윗부분이 튀어나온 이런 이제 자체로 형태로 적혀 있습니다. 뭐 글자를 쓰다 나면 이제 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이제 가끔씩 위로 올라간 것도 있고 올라가지 않은 것도 있고라고 한다고 하면 쓰는 사람의 이제 그때 이제 기분에 따라서 올라갔다 올라가지 않았다고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산산성에 못 가는 이 이자가 이 사용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 모든 이자가 모두 이와 같은 자체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당시에 표준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성산산성목간뿐만 아니라 다른 이러한 이제 금성문 자료를 보았을 때, 이거 모두 6세기의 신라 시기의 금성문 자료인데, 모두 이와 같이 윗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온 윗부분까지 올라간 이런 자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일신라 시기의 사례를 보면 여기는 이제 찬지비, 경주의 찬지비의 이미지를 여기다가 게재를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통일신라 시기의 금성문의 금성문의 이제 사례를 보았을 때 모두 이와 같이 윗부분까지 올라가지 않은 자체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표준이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의 사례를 보면요. 중국의 이제 사례를 이제 보았을 때 이와 같이 방금 전에 얘기한 거연한가는 신라와 이제 같이 소체는 다릅니다. 그 이제 예소에 가까운 이제 그런 소체인데, 하지만 이제 글자 자체는 성산산성 목관과 같습니다. 위에까지 올라온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금성문 자료를 보았을 때 금성문 자료도 약간 이제 이미지가 작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모두 위에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이와 같이 한나라 시기부터 여기 당나라 시기까지의 이제 사례를 여기다 게재를 해두었는데요. 당나라 시기까지는 이 이자는 지금과 같이 위에까지 올라오지 않은 자체가 표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는 비표준이라는 것도 이제 있겠죠. 이제 그러한 이제 특수한 레아에 속하는 그런 이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그 중에 이제 뭐 특징이거나 그리고 이제 그 사용된 지역을 이제 분석함으로써 그 중에 이제 문자 전파 루트 같은 것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이제 신라의 사례와 같은 이런 이제 사례를 이제 소개를 하면 방금 전에 이제 거연 한간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제 북위 시기에 속하는 이 조상기 그리고 이제 명어지명 모두 금성문이죠. 이러한 금성문에 이 이자는 이와 같이 위에까지 올라온 자체로 쓰여있습니다. 거연한간도 서북지역, 이 북이시기 모두 중국의 이제 북부지방이죠. 북부지방에서는 모두는 아니지만은 이러한 자체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서사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라와 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아,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서사 표준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신라의 이제 성산산성목간의 경우 뭐 서예사적으로 서풍
남조의 이제 서풍인지 중국의 이제 북조의 서풍인지 하는 이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북조의 서풍이 이제 많이 보이지만은 남조의 이제 서풍도 약간 이제 보인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글자 이체자 의 사용을 통해서 이 이자의 경우는 북위의 영향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사례를 보았을 때, 일본에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이 윗부분까지 올라오지 않은 이러한 자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글자를 쓰다 나면 약간 이제 피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하지만은 고대 사람들이 이외로 이와 같이 아주 꼼꼼하게 지키는 부분을 잘 지켜져 있다는 것을 이러한 사례로부터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 소수이지만은 약간 이렇게 이제 윗부분에까지 올라온 사례도 있습니다. 이 올라온 사례에는 같은 이제 공통점이 보입니다. 어떤 이제 공통점이 보이냐고 하면, 에, 이제 하철목간 얘기를 했었죠. 짐꼬리표 목간, 꼬리표 목간이라고 합니다. 꼬리표 목간은 공납품으로서 지방에서 도성으로 이제 상납을 할 때, 이제 보낼 때 거기에 이제 짐에 이제 매다는 이제 그런 꼬리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지방에서 작성한 목간입니다. 글 쓰는 사람도 그 지방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이제 하찰 목간의 분석을 통해서 지방에는 어떤 지역적인 이제 특성이 있는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일본의 이제 고대의 이제 지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현대의 지역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가 이제 관서지방, 나라가 여기에, 오사카 여기, 그리고 이제 도쿄는 위에 있습니다. 한반도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이 이제 지도로부터 보았을 때, 에, 기, 기라고 하면 지금의 와카야마현인데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나라현으로 보낸 공납품, 짐거리표 목간에는 이와 같은 다른 지역과 같은 이름 자체가 사용이 되는데, 와카사국이라고 하는 요 지역입니다. 근데 요 지역은 동해안 쪽에 있는 이 지역인데요. 이 한반도 여기에 있다고 했었죠. 이와 같이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이제 한반도와 이렇게 이제 마주하고 있는 이런 지역인데 여기에서 나라로 보낸 도성으로 보낸 하찰 목간에는 이와 같이 신라의 목간과 같은 그런 이제 특징이 보입니다. 이러한 사례로부터 실제로 이 와카사 지역에서는 고고학적인 이제 출토 이제 성과를 보았을 때 출토 유물에도 한반도적인 이제 한반도의 이제 특징이 보이는 신라의 특징이 보이는 그런 이제 출토 유물도 보이고 해서 어 한반도와 직접적인 이제 그런 이제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연구도 있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한자의 이제 전파 그리고 뭐 수용 이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제 퍼져 나간다라는 것이 기존의 견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7세기 때에 목간이 이제 많이 출토되면서 일본에서 목간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은 7세기 때 목간입니다. 도성 지역도 그렇고 이제 지방 지역도 그렇습니다. 지방 지역에서 출토되는 7세기 시대의 이제木관으로부터 중앙에서 전파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지방의 유력자들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한자 문화를 이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제 배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인데 이 와카사 지역에도 혹시나 신라와 직접적인 교류를 하면서 신라의 영향을 받아서 글을 이 이자를 이렇게 쓰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이 부자에 관해서인데요. 이 부자의 한반도에서의 이제 사용 사례를 이와 같이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례를 이와 같이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고구려의 경우, 부자를 이 오른쪽 부분에 이 우부방을 간략, 약체자, 약자라고도 합니다. 간략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 이제 많은 것은 역시 이러한 이제 글자체고요. 이러한 자체이지만은 이제 이러한 사례도 있다는 이제 것이 출토 자료로부터 이제 확인이 되고요. 백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두 다 이런 이제 약자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이와 같은 약자가 아닌 이제 정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정자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이제 약자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백제의 경우는 이것이 이제 표준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신라의 경우는 이제 목간도 좋고, 그리고 이제 금성문도 좋은데,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모두 정자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성산산성 목간에 약간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 이제 글자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부자 약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이제 정정이 되어서 부자가 아니다. 다른 글자라. 또 다른 글자로 이제 판독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산산성 목간을 포함해서 신라의 이런 이제 문자 자료에는 약자가 사용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이제 정자가 신라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목간 그리고 이제 금성문 모두 이와 같이 이제 정자가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백제를 보면 백제 이것이 이제 인가구화라고 해서 기와에다 인장을 찍은 이제 그런 이제 사례입니다. 이제 하부라는 이 부자가 이와 같은 약간 이제 영문 문자 이제 피와 같은 그런 이제 형태로 쓰여있죠. 그리고 이제 목간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자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이와 같은 사례도 보이지만은 이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사례를 보았을 때, 일본의 이제 8세기 이후에는 바뀌는데, 8세기 이후라고 하면 나라 시대의 해조, 궁, 해조, 경에 이제 목간에 이제 확인되는 사례인데, 그 이제 8세기 목간의 경우는 약간 변하지만은 그 전에 이제 나라현의 지금 아스카 후지와라 지역, 나라 지역 전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710년에 후지와라 지역에서 이제 해조 지역으로 이제 궁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어, 이걸 이제 천도라고 하는데요. 도성이 이제 옮겨지는데 그 전에 후지와라 지역에서의 그러니까 710년까지죠. 주로 7세기를 위주로 합니다. 이 7세기를 위주로 하는 목간군을 보면 이 이제 부자의 형태가 백제의 목간과 아주 닮았습니다. 이로부터 실제로 이 아스카 후지와라 지역에는 백제의 도래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활약을 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여러 이제 문자 자료로부터 확인이 이제 되고요. 실제로 이제 백제가 660년에 백마강 전쟁에서 전패를 한 후에 일본도로 이제 많이 넘어가서 일본의 이런 이제 문자 행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이제 정설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목간의 사례로부터 확인이 되고요. 어, 일본에서도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7세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자체가 표준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모두 이것이 사용됐냐고 하면 백제와 같은 상황으로 이와 같이 정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신라의 목간의 이제 여러 이제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신라 사회에도 한자 사용에 일정한 이제 표준이 있었다. 그 표준은 지역에 따라서 이제 그 주변 다른 나라와 다른 점도 있었지만은 공통점도 있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이제 신라의 사람들은 그때 당시 한문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부터 약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한자 한문 이제 공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역사 드라마, 뭐 역사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서당에 이제 어린이들이 앉아서 하늘, 천, 따지 해가면서 한자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이제 많이, 그런 장면이 이제 많이 보이죠? 뭐 이러한 이제, 장면을 이제 상상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한자 공부를 이제 초보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할 때는 이 하늘천 따지 하는 것이 이제 천자문이라고 하는 한자를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교과서를 사용을 해서 한자 한문 공부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조선 시기도 그랬었죠. 이게 이제 조선 시기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어, 고대에도 그랬을 것이라고 출토문자 사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의 뭐 목간이나 출토문자 자료는 아직까지 천자문의 이제 그런 사례는 확인이 되지 않는데, 일본의 이제 사례를 이제 소개를 하자고 하면, 7세기 목간에는 실제로 천자문, 뭐뭐라고 이제 적은 이제 그런 목간도 있고, 실제로 이와 같이, 예, 천지, 현황, 하늘, 천따지와 같은 이러한 이제 문구가 적혀 있는 이 하늘, 천따지, 이거 천지, 현황, 그리고 우주, 홍황, 이 천자문의 문구와 똑같은 것이죠. 이러한 천자문의 문구를 쓴 서사한 이러한 이제 목간이 일본의 이거 야구시지라고 하는 나라현에 있는 이제 절사인데 사찰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이제 목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의 야마구치현의 요시다 유적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이제 재미있는 목간도 출토되었습니다. 목간을 보면 이와 같이 큰 글자가 군데군데 보이고, 그리고 아래에 작은 글자가 두세 글자씩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이제 큰 글자, 작은 글자를 보면 이 큰 글자 여기에 비우자가 있죠. 그리고 아래에 한자로 이제 로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걸 이제 일본 한자음으로 읽으면 후로라고 있습니다. 후루 또는 후로라고 있습니다. 어, 뭐 일본어를 하시는 분은 들으면 이제 알겠지만은, 비가 온다라는 이제 동사를 나타낼 때 아메가 후루라고 하죠. 그 이제 비가 온다라는 동사를 한자음을 빌려서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자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소리. 로자죠. 소리, 노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일본어로는 츠유라고 합니다. 그 츠유라는 것을 이제 한자 음을 빌려서 여기에다가 적어 두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츠라고 하는 거, 이건 현재의 가타카나와 같은 형태입니다. 현재의 가타카나의 기원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 한자의 그러니까 훈독을 한자의 음을 빌려서 여기에다 적어 두었습니다. 한국의 천자문을 읽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하늘, 천, 따지 했을 때 하늘은 이 천자의 훈독, 천은 이 글자의 음독으로 됩니다. 훈독, 음독, 그리고 따지 했을 때 이건 땅이죠. 땅이 훈독, 지가 음독, 훈독, 음독, 훈독, 음독 이제 순서로 이어가는데요. 이제 목간의 경우도 한자에 대해서 이 훈이 적혀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비슷한 형태로 한자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이제 큰 글자의 부분을 이어보면 이와 같이 천자문의 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 이 부분으로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러한 이제 목간의 사례로부터 고대에 이제 지방의 관리죠. 지방의 관리들이 이제 하급 관리입니다. 지방의 이제 하급 관리들이 한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는 것이 이제 목간의 사례로부터 확인되고요. 아마도 신라도 마찬가지
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상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천자문 얘기를 했었는데요. 고대에서는 이와 같이 한자 공부를 할 때 인문으로서 이제 다루는 그런 교과서가 천자문으로 됩니다. 그럼 성산산성 목간을 쓴 하급 관리도 모두 천자문을 배웠겠냐? 천자문에는 실제로 천자, 1000개의 한자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1000개의 한자만 배우고 나면 이와 같은 이제 목간을 이제 쓰거나 일상의 그런 이제 문서 행성을 이제 문서 행정을 다룰 수 있었는가 이제 하는 부분에 관해서인데 실제로 성산산성 목간에 나오는 한자와 천자문에 나오는 한자를 대비를 해보았습니다.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5번 이상, 성산산성 목간에서 5번 이상 사용된 글자가 71자로 되는데요. 이 71자 중에 천자문과 중복이 되는 겹치는 글자를 빨간색으로 표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실제로 천자문과 겹치지 않은 글자도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또 아주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이제 성산산성 목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이 이제 피자 그리고 이제 이 촌자 같은 이제 경우도 그럼 이러한 이제 뭐 피자나 촌자나 자주 사용되는 이런 한자가 천자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이러한 이제 사례로부터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이것을 이제 수치화 해서 통계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처음에 성산산성 목간에는 사용된 한자 수가 263자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중에 천자문과 겹치지 않는 것이 134자. 절반이 넘습니다. 51%가 되고요. 천자문과 겹치는 것이 129자, 49%로서 절반이 안 됩니다. 50% 미만입니다. 이와 같이 천자문을 공부를 한다고 다 외운다고 해도 일반의 문서 행정은 모두 이제 다룰 수 없는 것이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천자문과 일반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 이제 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제 일본 서기를 보면 백제의 이제 왕인이라고 하는 이제 박사가 천자문과 논어를 일본에다 전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기록이 보이는데 뭐 연대상에 약간 이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백제가 실제로 일본에 얼마만큼 이제 큰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이제 크게 방대화시킨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최근에는 그런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뭐, 이런 이제 천자문이나 논어 같은 것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직접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통해서 전해졌다라는 것은 뭐 지금의 일반적인 그런 이제 학계에서의 정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논어에 관해서는 실제로 경남 지역에서는 봉황동 유적에서 논어 목간이 출토되었습니다. 논어의 공야편이 이제 적혀 있는 그런 이제 목간인데요. 사면에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길이는 2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목판에 대해서는 앞서 김창석 선생님이 이제 강좌에서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어, 이 노너 목간의 이제 이런 이제 노너 목간의 이런 이제 사례로부터 실제로 그 당시에 지방사회 이제 관리들이 이제 한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 그런 이제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논어는 그 당시에 학습 교재로서 이제 사용이 되었다는 그런 견해도 있죠. 이런 이제 견해 그리고 이러한 출토 사례로부터 뭐 천자문뿐만 아니라 논어와 같은 유교 경전도 그 당시 하급 관리들이 이것을 사용을 해서 한자 한문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이건 에, 성산산성 목간입니다. 가야 5호
98호 목간인데요. 이 목간에 대해서는 이거 이제 문서 목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서 목간에 대해서는 이재환 선생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이제 상세한 해석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이제 일부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3월 중에 누구누구 이제 천주가 어, 괴로워하고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면서 아렵니다라는 이제 것으로부터 이제 문서목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이제 괴로워하다라는 이 농자, 뇌자라고도 합니다. 이 뇌자는 번뇌 뇌와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뇌했을 때 고민이죠. 이런 이제 번뇌라고 하면 인차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이제 불교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불교 경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이제 특수한 그런 이제 용자인데요. 이 포자는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글자입니다. 중국의 이제 전적 자료를 보았을 때 실제로 이제 많은 자료에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이 뇌자, 포자가 함께 사용되는 것을 이제 주로 보면 불교 경전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대반 열반경 같은 그런 이제 불교 경전에 이러한 이제 사례가 이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로 신라에서는 527년에 불교가 공인되었다고도 하죠. 이러한 이제 불교가 신라로 이제 들어오면서 불교 경전도 이제 함께 이제 건너오게 되죠. 이러한 것을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어휘도 익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한자 학습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면을 보면 이 초록색으로 표한 이 대법이라고 하는 부분. 이 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 율령의 이제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면 무슨 이제 법제라는 것이죠. 이 이제 법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고대 이제 율령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제 율령이라는 것을 중국에서 이제 주변 국가로 이제 전파되었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죠. 이와 같이 이 목간에 소사된 이 어휘의 사용 사례로부터 문자가 어떤 경로로 전파되었는지 어떤 경로로 이제 건너왔는지 하는 부분이죠. 그런 이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금 전에 성산산성 목간 네, 이제 보여지는 글자의 자체 그리고 어휘를 통해서 그중에는 아마도 뭐 유교 경전이거나 뭐 논어와 같은 유교 경전이죠. 그리고 뭐 율령제를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이제 불교가 이제 신라로 넘어오면서 여러한 이제 경로를 통해 루트를 통해 한자 한문에 접하면서 신라 관리들이 이제 한자 한문 공부를 했다라는 이제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신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 지역에는 이 한자 문화, 유교, 율령, 불교 등을 이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이제 이런 이제 루트를 통해서 동아시아 각 지역이 서로 이제 교류 소통하면서 한자 문화가 이제 전파되었고요. 이제 각 사례의 이제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글자는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전해졌는지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하는 이제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산성으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면,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성산산성 목가는, 대부분이 하찰목간이고 문서목간이 3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제 하찰목간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지방에서 보낸 짐에 붙어 있었던 꼬리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목가는 다른 지방에서 작성이 되었다. 그럼 거기에 글을 쓰는 것도 다른 지방의 사람이죠. 문서 목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방의 사람이 성산산성에 있는 사람에게 보낸 이제 서신 편지입니다.
때문에 이것도 성산산성에서 작성이 되었다. 성산산성에 있는 사람이 쓴 글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성산산성에는 글자를 다룰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먼저 여기에 이런 이제 꼬리표목간, 문서목간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를 썼을까,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까 하는 이제 부분에 이제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성산산성에서 이와 같은 이거 이제 붓이고요. 이 이제 컬러 사진을 통해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이 이제 출토되었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제 하급 관리를 도필지리라고 합니다. 도필지리라고 하는 것은 도는 칼, 필은 이 붓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칼과 붓을 다루는 관리라는 것을 하급 관리의 대명사와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로부터 실제로 이 성산산성에서도 이제 목간을 글자를 쓰고 하면 이제 깎고 다듬고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손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칼도 있고 붓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도 글자를 썼겠구나 하는 것을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붓에 관해서는 이것은 글자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칠을 하는 데 사용된 붓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견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칼이라는 것은 여러 용도로 이제 뭐 그저 목제품을 이제 다듬거나 하는 데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만으로는 실제로 성산산성에서 문자 생화, 그러니까 문자를 쓰는 서사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했는지 하는 부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이제 도필이라고 하는 이제 칼과 붓 외에 이와 같이 제첨축이라고 하는 목제품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출토되었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 이 아래에 이 긴 부분 그리고 이제 위에 주걱같이 약간 이렇게 넓은 부분이 있죠. 이 아래에 이 좁은 부분에다가 종이 문서, 종이를 두루마리 형태로 감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여기에다가 약간 넓기 때문에 글자를 쓰기 좋죠. 여기에다 인덱스 역할을 하는 그 이제 문서의 내용을 적어둡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제첨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는 이러한 이제 제첨축의 이제 출토 사례가 많고 정창원에 이와 같이 감아져 있는 제첨축의 두루마리를 감은 상태로 남아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성산산성 목간에도 아마도 종이는 지하에서는 잘 이제 남아있지 않죠. 아마도 종이 문서도 다루었을 테고 글을 쓰는 사람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이제 강좌는 끝내도록 하겠는데요. 이상 이제 뭐 두서없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이제 정산산성목간이라는 이 이제 좁은 테마죠. 이것을 가지고 신라의 지방사회, 신라의 이 이제 문자 생활, 그리고 이제 문자의 이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신라에서는 신라만의 이제 다른 지역과는 다른 이제 그런 표준도 있었지만은 이제 공통한 부분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신라 이제 성산산성 목가는 아직까지 출토 점수가 그렇게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신라의 다른 지역의 출토 문자 자료와 함께 다룸으로써 신라의 그런 이제 문자 생활을 더 풍부하게 알 수 있고 또 백제 고구려의 이제 문자 자료와 대비함으로써 더욱 이제 신라 사회의 이 뭐라고 할까 문자 생활을 두드러지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에,
강좌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